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민호입니다. 저는 2018년에서 2022년 4년 동안 병영독서 코칭 강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병영독서 코칭 매뉴얼 집필진으로 참여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대면 비대면 독서 코칭 그리고 이제 수업 계획 안내입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가급적이면 좀 재밌고 웃기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좀 주무시고 가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절대적인 호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좀 웃기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안 웃어주시고 그러면 좀 저희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 좀 안 웃겨도 좀 웃어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웃겼는데 멋있습니까? 네. 제가 제 딸아이가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병영독서 코칭의 방법하고 참여 장병들이 바라는 독서 코치에 대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서 코칭의 예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뭐 보시고서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없네. 근데 요건 좋네. 그럼 그것만 쓰시고 보다가 당신 좋은 생각인데 이건 내가 갖다 써야겠어. 그럼 쓰셔도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 자료로 봐주시고요.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하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아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영독서 코칭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북 받으신 거 68쪽에서 92쪽까지 내용인데요.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까요? 먼저 차시별 도서 분야에 대한 건데요. 매뉴얼 68쪽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정세윤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 병영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 또 시쳇말로 이상하게 뭐 콩가루처럼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 분야로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제시된 이 분야에 따른 도서는 부대와 이제 상호 협의를 해서 서로 합의한 도서로 선택을 하게 되고 한 권입니다. 차시별로 하게 되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서 독서 코칭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책을 서로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람이 또 호불호가 있잖아요. 또 강사 입장에서도 이 책보단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책도 있고 또 이제 부대 담당관님 입장에서도 이걸 하면 우리 장병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서로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강사님들께서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의견이 있을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되 어쨌든 부대에서 원하시는 걸 따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결코 뭐 안 좋은 책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장병들 볼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담당관님께 좋은 책인데 이거보다 이게 좀 안 낫겠습니까? 좀 쉬운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담당관님이 고민을 하시더니 우리 장병들이 요즘 요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뭐 강사가 서비스하는 입장인데 그걸 따라야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되 어쨌든 담당관님들의 의견을 따라주시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공통된 텍스트로 독서 코칭을 진행하고 공통된 텍스트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책, 선정된 도서로 진행하시고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일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마 이제 강사님께서 너무 열정이 넘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책도 중요한데 이 책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자료를 하나 더 주셔서 그걸 또 많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공통된 책을 보고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공통된 테스트로 진행을 하시고 또 강사 선생님들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한 가닥 한다. 이런 아마 그 분야나 또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독서 코칭, 기본 코칭 방식인데, 매뉴얼 렌즈 69쪽에서 70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정세윤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관적 운영과 체계적 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런 진행 방식을 따르는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또 불가피한 사유나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비대면 코칭의 그 양방향이 아니라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녹화해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보내주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60분으로 일단 돼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뭐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고 뭐 미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방향으로 하는 그 독서 코칭에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돼서 60분이라는 거지, 해야 될 거를 막 빼셔도 됩니다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 점 꼭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담당 부대의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사전 요청 이런 거에 따라서 일부 이제 변경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케이스가 있었냐면,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좀 간부 두 분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저 강사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좀 일찍 여기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서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는 좀 일찍 끝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는데 들어드릴 수는 없어서 10분 일찍 끝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동영상 안 틀었어요. 모든 상황에서 안 돼, 나는 이 동영상을 장병들이 볼 때까지 내보낼 수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대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 가능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작은 어떤 강당에서 이제 독서 코칭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 부대에 다른 뭐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강사님 죄송한데 다음번에 오실 때는 저 앞에 이제 우리 부대 안에 영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심이 없어서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동영상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 돼, 교회 동영상을 틀어주기 전까지는 할 수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제가 해야 될 내용 중에서 또 일부를 변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서 코칭의 방법에서 대면 비대면인데 이제 매뉴얼에 70쪽에서 92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2023년 병영 독서 코칭 프로그램은 대면 진행을 장려합니다. 근데 또 역시 부대 상황과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비대면 코칭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면 코칭은 사실 뭐 저 말고 강 선생님 더 잘,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고죠.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미심적인 부분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제 표정 안에 미심적인 걸 보면 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코칭 효과를. 그런데 현실은 되게 이제 그건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잖아요. 군대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 부대 어떤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면 진행을 장려하지만 부대에서 요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 저희는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여건상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안 돼, 나 대면 아니면 못 가, 못해, 뭐 이러실 수 없다는 거고요. 그 경우는 강사님들께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비대면 코칭에는 그 실시간과 비실시간이 있어요. 실시간이라 하면 잘 아시는 이제 우리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서로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거고, 비실시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강사님들께서 촬영을 해서 내가 딱 이렇게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또 편집하고 만들어서 뭐 USB를 택배로 보내주던가, 아니면 또 뭐 담당관님께서 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면 거기다 이제 파일로 보내주시는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선호하는 방법하고는 또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익숙하지 않다 싶으셔도 부대의 사정을 고려해서 강사님들께서 모르는 부분도 다 공부를 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줌이나 뭐 MS 팀즈는 저는 써요. 근데 사실 저도 구글 미트나 이런 거 잘 안 써봤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배워서 해야 되고, 또 이제 부대 사정상 우리는 뭐 실시간 코칭이다 그러면 줌 이러지만, 또 이제 부대에 따라서 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보안의 문제라든가 또 기타 아주 뭐 멀리 뭐 산속에 있는 부대라든가 이런 경우에 좀 통신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담당관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실시간 코칭 같은 경우도 이제
낯설 수 있어요. 내가 촬영을 해서 또 편집을 해서 줘야 되는데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어색하고 실컷 잘 녹음했는데 갑자기 NG가 나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새벽에 녹화를 했는데 조용한 동네인데 꼭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새벽 2시에 이렇게 앰뷸런스 지나가고 그래서 다시 이런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대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또 강사님들 사회에서 다른 강의 하시면서 줌으로도 많이 하셨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쉽게 그냥 줌으로 딱 해가지고서 파일을 올리고 쭉 사람 이름 나와 있으면 딱딱딱딱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말씀해 볼까 이럴 수 있지만 부대에서는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줌이네 하고 딱 접속을 했는데 갑자기 한 20명이 저 앞에 한 화면에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어떨지 몰라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고요. 작년에 이제 제 경험인데 저는 작년에 이제 해병대 모 여단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담당관이 안 오신 것 같은데 했었는데요. 이제 이 협의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배가 안 뜨고 가서 독서고시는 2시간 나오면 제가 나올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주시면 감사한데 강사님 비대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비대면으로 하죠. 그럼 어떤 걸로 할까요? 그랬는데 고민하시더니 담당관께서 이 비실시간 코칭 제가 녹화해서 보내는 걸로 하자고 하셨는데 처음에 솔직히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2배의 노력이 들어야 되고 또 계속 촬영해서 저도 편집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싫었지만 또 사정이 있겠지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한 3회차, 4회차쯤 되고 나니까 제가 이 담당관님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 서북도서에서 한참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서북도서에 계신 해병대 이분들은 저 북한군 진지에서 포문 열렸다 그럼 얼른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내일 아침부터 전쟁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연습이에요 이러다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괜찮으세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더니 걔네들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역시 부대 입장에서 강사님들께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장병들이 바라는 독서 코치, 이거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 한 건데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내 생각, 뇌피셜 이렇게 적으려고 그러다가 만약에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러실 것 같아서 그건 안 넣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서 코치와 참여 장병들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독서 코치가 장병들이 원하는 독서 코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이제 추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병들의 마음을 한번 체험해보는 쪽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해보려고 들고 나온 게 공포의 외인 구단인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 네. 오늘 어렵겠다. 네, 첫 번째 독서 코치와 참여 장병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마땅히 독서 코치는 장병들이 바라는 사람에 대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대의 어떤 현실, 장병들의 현실과 그 니즈, 그러니까 장병들이 우리 강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독서 코치와 참여 장병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고 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병영 독서 코칭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 강사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제가 대답하려는 거랑 아마 같으실 겁니다. 표만 좀 다를 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우리 용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나의 최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사들이 재밌게 이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에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맞잖아요? 한 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독서 코치 강사들은 독서 코치 강사들에게 있어서 병영 독서 코칭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장병들은 어떠한가?
장병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 개인 정비 시간에 읽고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 모자라고, 솔직히 좀 어렵고 이런 거면 내가 좀 다 읽고서 이야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예, 어렵기도 하고, 뭐 또 나 파견 근무 나가야 되는데 또 다음 주에 휴가인데 도서 코칭에 좀 못 나갈 수도 있고, 뭐 근무 추심 시간에 와서 막 졸린데 졸고 있으니까 강사님들한테 미안하고, 아마 뭐 현실이 좀 뭐 제가 약간 과장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장병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뭐 요즘 그러잖아요. 뭐 복무 기간도 줄었는데 뭐 요즘 뭐 편하네 이러지만, 제가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게 많아요. 복무 기간 준 만큼 뭐 훈련도 많고 할 게 많더라고요. 할 게 많아서 실제로 장병들이 책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뭐 개인 정비 시간이나 아니면 뭐 연등해서 조금 더 읽고 이럴 수 아마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나 오늘 반나절만 다 읽을 거야 뭐 이러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또 책이 뭐 어려우면, 두껍고 그러면, 참고로 제가 이 뒤에 이제 역사 쪽에 그 어떤 책은 뒤에 참고도서 나온 거 빼놓고 466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요즘 책들은 글씨 크게 나오는데 글씨도 요만하고 막 이래서 저 다니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뭐 저도 가르쳐야 되는 사람도 힘들게 읽었는데 장병들이라고 쉽게 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읽어봤습니까? 물어봤을 때 죄송합니다, 반밖에 못 읽었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뭐 저 제 딴에 열심히 읽었는데 3분의 1밖에 못 읽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 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3차씩 제가 수업을 독서 코칭을 갔는데 출석을 부르다 보니까 몇 명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랬더니 파견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견 근무. 근데 전 약간 이제 상처 받았죠. 말은 파견이지만 재미가 없었구나 이러고서 이제 상처 받았는데, 한 5차시쯤 되니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안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물어봤더니 제가 좀 옆에 어디에 좀 파견이 좀 길어져서 한 달 넘게 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감동이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용사가 이제 좀 되게 눈도 초롱초롱하고 열심히 하는 용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와서 이제 한 5분 지나니까 졸기 시작합니다. 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한 30분 자니까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갖고 뭘 하지 않아요. 그 독서 코칭 강사의 이제 코칭을 듣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뭐 나의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더 좋다라고 하면 자는 게 맞습니다. 자는 게 맞고 그 절대 뭐라 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도 자더라고요. 야 이거 어디 아픈 거다 그래갖고, 아니 아프면 좀 어떻게 좀 들어가 쉬던가, 괜찮다고 안 들어와도, 했더니 사실은 제가 지금 근무 추침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서고 온 거예요. 잔 시간인데 들어왔는데 제가 좀 참기가 힘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요컨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서 코치들한테 있어서 병영 독서 코칭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예 에브리띵인데, 장병들한테는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병들이 독서 코칭 토론을 하기 위해서 군대 온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들의 여건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이 사진을 본 순간 아마 이게 가슴이 쿵 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신가? 제가 우리 나이로 올해 51인데, 아마도 이거 보고 가슴이 뛰시고 좀 눈이 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랑 동년배거나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아주 그 1980년대 이후로 굉장히 한국 만화사에서 유명한 만화입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뭐 영화로도 나왔고, 뭐 드라마로도 나와서 굉장한 히트를 쳤던 만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낮으신 것 같은 강사님들이나 또 담당자님들께서는 저 뭐지? 뭐 옛날 뭐 뭔가 보지? 이러시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건 아실 거예요. 이건 아시죠? 쇼핑몰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뭐 밈처럼 이거 있잖아요. 어머 저건 꼭 사야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살려고 보면 꼭 이게 있더라고요. 어머 저건 꼭 사야 해, 이게 꼭 있더라고요. 이 장면이 이 공포의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많죠.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강한 것은 아름다워. 뭐 이런 것도 있고 주인공 오해성과 엄지가 있죠. 그래서 엄지가 이 만화 안에서 혜성아, 넌 꼭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그 대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죠.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호롱 넘기고. 네. 그래서 제가 공포의 외인구단 아마 인쇄된 그 자료를 받으셨을 건데요. 빈칸으로 남겨놨습니다. 7가지. 네. 궁금하시죠? 7가지를 다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이따 끝나고 저 앞에서 그 최신형 그 삼성 갤럭시 S24 느낌이 나는 악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공포의 연구단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독서 코치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때 한국사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게 해주려고 막 힘을 쓰고 강조를 하고 이러진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강사가 얘기하는 거, 도서코칭 강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으네. 그러면 그 얘기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에 남으면 이거 강 선생님이 얘기한 이거 같은데 그게 기억에 남으면 자기한테 중요하니까 기억에 남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 안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지식을 꼭 가르쳐줘야 돼. 이걸 꼭 알게 해주고야 말겠어. 이런 공부를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용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상황이 현실이 이제 그래요. 다 읽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장병들의 경우에 한 40분 지났는데 저 죄송한데 좀 이따 근무하러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라고 해야지. 안 돼. 이거 다 듣기 전에 못 나가. 이럴 수 없잖아요. 다 포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독서 코치였으면 좋겠고요. 의견을 경청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경청이라는 거는 격려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와 또 장병들은 또 생각도 다르고 서로 이제 그동안 쌓아온 어떤 지식의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건데 뭐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질문한 것과 전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하면 또 슬프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공감해주고 경청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코치였으면 좋겠고요. 외는 외부 세계인데 자, 외부 세계라고 해서 뭐 요즘 핫한 걸그룹이 누구다? 이거 장병들이 더 잘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어요? 더 잘 알아요. 다 스마트폰 들고 사지방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외부 세계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도서 코칭 수업을 하다가 예를 들 때는 여러분 이 경우의 직장에서는 조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큼 장병들이 눈이 반짝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한테는 조만간 이제 돌아가야 될 세계고 다시 학교 가서 복학해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잠깐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다시 돌아갈 세계잖아요. 그들한테는 외부의 세계입니다. 거기 그런 얘기만 하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계를 더 넓은 세계를 알려줄 수 있는 코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인생 선배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 중대장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지 마시고 옛날에 나 책 읽을 때는 막 책 읽다 걸려갖고 맞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뭔가 여러분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도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를 못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건데, 그러니까 인생 내가 좀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연하는 이유는 제가 좀 더 먼저 도서 코칭 강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장병들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내가 조금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선배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구는 구닥다리인데 구닥다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많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요즘 쓰는 언어하고 장병들이 이해하는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심히 걱정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좀 심의가 누굽니까?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 안 써요. 안 쓰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예를 들다가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친께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구닥다리인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일상적인 용어인데 뭐 선진께서는 이랬고 뭐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 아내한테 제 처한테 뭐 등짝 스매싱을 맞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선친이 처는 처란 말을 모르더라고요. 결혼하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자친구 또 있습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물어보던데 실제로 물어보던데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쓴 용어가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처라는 말도 우리는 저도 옛날에 이제 많이 썼었는데 공문서에 많이 썼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가지고 계신 권한 안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쓰면 젊은 친구들 뭐라고 그러냐면 뭐 잘못하셨어요? 왜 용서를 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용어를 선택하고 나중에 코칭을 하실 때도 장병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싶은 용어는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신경 써주시면 하는 거고요. 예, 다는 뭔가를 죄송합니다. 다는 단초 실마리를 제공해 준 사람인데요. 아까 도서 코치들은 공부를 갖춘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부를 갖춘 사람은 아니니까 대신에 계속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거리를 던져주고 이런 실마리를 던져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얼른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독서 코칭 예시 뭐 여기 계신 선생님 다 물론 이제 신입 강사님도 계시지만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서 잘 아실 텐데요. 매뉴얼북 94쪽에서 152쪽을 보시면 우리 이제 집필진들이 열심히 또 어떤 수업 이제 독서 코칭 이제 예시를 작성해 놨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 도서를 가지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 역사 싫어하는데 왜 역사로 하쇼? 이럴지 모르겠는데 역사 도서 쪽을 제가 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 111쪽을 보시면 아마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올 건데요. 이제 주제와 코칭 목표와 준비물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이제 강사님들도 독서 코칭 하시기 전에 계획을 짜실 거예요. 계획을 짜실 때 제가 그냥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까? 제언을 드리는 건데 주제는 그냥 이 책 제목 생각해보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까 공포의 인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선배로서 내가 보니까 요즘 장병들 역사 잘 몰라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중요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화랑도를 얘기했더니 그게 어떤 그림인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싫어하는데 내가 좀 인생 선배로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보면 조금 쉬워지더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초를 제공해주는 이런 주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칭 목표도 공부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그렇게도 합니다. 물론 뭐를 더 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가의 어떤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조금 지향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같이 공부는 아니지만 단초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칭을 했으면 좋겠고요. 준비물은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강사마다. 요건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수업 PPT를 가지고 하고 워크지를 작성합니다. 워크지를 하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담당관님께 보내드리면 담당관님께서 그걸 출력해서 장병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책만 딱 들고 와서 자 토론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러다 시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워크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워크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썼던 걸 한번 예시를 교재 매뉴얼에는 없고요. 이건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철학 역사 부분에서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걸로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안 보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여러 문제 말고 한 두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내서 책에 이제 한 1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한 2명 정도 골라서 그걸 느낌을 쓰세요. 그럼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이 느낌을 한번 키워드로 한번 단어로 표현해 보자. 이런 식의 쉬운 과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번은 조금 더 길게 쓰는 과제도 나오고 보통 이제 4문제는 넘지 않게 만들었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선택입니다. 3번은 길게 어떤 논술이나 이런 칼럼을 작성해서 그런 장병 몇 명 있었는데 보내주면 제가 개인적으로 첨삭을 해서 다시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로 잘난 건 없는데 밥벌이가 그렇다 보니 글을 갖고 지도하는 데는 저도 한고닥 한다고 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 돈을 받지만 무료로 해줬습니다. 아니 장병들이 그렇게 시간 내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일주일 전에 보내주면 담당관님들께서 출력을 해가지고서 나눠줬는데,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담당관님들은 강사님 그거 복잡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담당관님들 다 도와주십니다. 물론 엄청 바쁘신 분들인데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항상 담당관님들과 세부적인 것을 잘 상의하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저 동그라미 저거는 이제 부대 사단 마크 이런 거예요. 사단 마크인데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넣으면 또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건 제 방식이에요. 참조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 도입은 106쪽의 매뉴얼 한번 보시면 아마 이런 게 나올 건데요. 도입할 때도 저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그냥 출석만 부르고 말지 마시고, 딱 장병들의, 우리 어쨌든 이 코칭 수업을 하는 안에서는 딱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니까 장병들이 어떤 진급했는가? 지난번에 왔을 때 상병이었던 것 같은데, 일병이었던 것 같은데 상병됐네요. 야, 요즘 진급 누락도 많다고 그러는데 축하합니다. 계속 누락되다 이번에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도 갖고, 지난번에 어머니 편찮으셔서 휴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코칭에 잘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물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강사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주제 도서에 대해서 이제 독서 확인할 때 저 3분의 1밖에 못 읽었습니다, 반밖에 못 읽었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고 잘하고 있다 계속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사의 솔직한 느낌도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나도 460쪽 읽느라 솔직히 토할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힘들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치 이렇게 마른 오징어를 씹는 것처럼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단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도 괜찮았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누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코칭의 방향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냐. 솔직히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회사 사람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독서 코칭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라는 것도 미리 예고를 해주시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얘기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 강사님들이 더 많은 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한데, 퀴즈 같은 거 짧게 한두 개 정도 내시면 좋고요. 저는 그거 냈어요. 우리 왜 진상, 진상 이러잖아요. 장병들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상한 고객을 만났을 때 진상 고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진상이란 말은 조선시대 때 그 특산물을 바쳐야 하는 걸 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다음 달까지 진상 바치래, 그러면 진상 이러면서 백성들이 아주 넌저리를 그랬답니다. 그게 오늘날의 진상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대동법이 이런 거였어?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랜서, 옛날에 그 긴 창을 든 그 기사를 랜서라고 그러죠. 랜서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유지비가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기름값이 아니라 말 여물도 줘야 되고, 나도 이렇게 칼도 해야 되고 갑옷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직장 생활들을 했는데, 고용을 했는데 고용주가 망했다, 저 옆에 고용주가 더 월급 많이 준다,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그 사람한테 또 가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중간에 아직 주인을 구하지 못한 랜서들이 프리랜서, 오늘날은 이제 그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세에는 기사들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이런 역사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퀴즈를 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동영상 시청, 요즘 같은 시대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튜브 다운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엉뚱한 걸 물론 하시면 안 되고 10분 이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면 아무리 동영상이라도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도서라고 해서 역사니까 꼭 역사책만 추천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칼의 노래, 김훈 쌤의 칼의 노래를 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문학책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문학책인데, 김훈 선생님처럼 한국말을 갖고 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난중일기를 그 1인칭으로 소설화한 건데, 이걸 읽다 보면, 그냥 난중일기 읽다 보면 맨날 매를 때렸다, 목을 베었다, 벌을 주었다는데, 이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때렸구만, 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의미의
그 추천 도서를 제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실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무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실 건데 좀 서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강사의 생각도 같이 나도 이런 걸 느꼈습니다. 나도 이런 걸 실천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나는 뭐 스스로 알려하라 이 책에 뭐 몇 쪽이 나오는 게 감명 깊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무식해가지고서 손해를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계속 열심히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와 응답 때는 질문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독서 코칭이 너무 완벽했거나 아니면 그냥 병사들이 별로 질문하고 싶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전자인 경우는 별로 없을 거고요. 대부분들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오면 근데 좀 현장에서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는데 내가 다음 주까지 알아갖고 올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꼭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자세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강사로서 대접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셔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냥 감히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천 독서에 대한 장병들의 관심과 의지는 우리 독서 코치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보다 물론 더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결국 당신이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